알코올이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상임시장부 1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MBC에서 잘린 고발뉴스 이상훈 기자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언론 와치독 몰불 중에서 가장 얼굴이 큰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셨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빅트렌드 코리아. 빅트렌드 코리아 대표 김남은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몸싸움보다 말싸움에 능하다는데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구했는데요. 오늘 네. 못 구했어요. 모자를. 그래서 그냥 급조를 좀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거 또 모자. 써요? 또 써요? 네. 지난번에 썼었는데. 네. 아 근데 네. 이 저는 잘 어울린다고. 네. 작은데? 이거 어떻게 됐죠? 진짜 작다. 왜 이렇게 작아 김대표? 왜안 들어가? 아, 이거 좀, 이게 습기를 먹어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뭔가? 아니 민동기 국장도 이거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골무 아닙니까? 저는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썼던 게 제가 이거 같아.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크리스마스 제가- 당일날 네, 또 이렇게 모여서 네. 방송을 일을 하고 네, 참 좋네요. 아니 화제를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모자가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김 네, 대표. 결론적으로 지난 2014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머리 누가 크나 네. 결론이 여기서 도달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모자 사이즈에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네. 봤을 때 주최 측에 심각한 음모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를 한번 대보시죠. 네, 대보시죠. 네, 이렇게. 역시 제 모자가 좀 큰 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동기 국장님 아주 날카롭게 모자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셨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공휴일 공휴일. 네, 빨간 날입니다. 네. 25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환송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럼요. 제가 빠져나오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관심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가 뭘 하든 뭐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쓸쓸한 뒷모습이 연상이 되는. 재판정에만 올라가지 마라. 그렇지. 그렇죠. 네. 우리 저 김남훈 대표는 네, 저도 뭐 그냥 그 김밥 사다 주고 그냥 나왔죠. 뭐. 김밥을 사다 줘요? 네, 밥은 먹여야 되니까. 원래는 먹는 게 밥을 해야 아니라 되는데 먹여요. 먹이고 네, 그렇죠. 드리고. 네. 드리고. 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자고 있는데 나왔어요.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원래 4m짜리 큰 걸 좀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관계상 예산도 있고요. 이게 천장이 낮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거고요. 그렇죠. 예산 관계상 그냥 25cm짜리로 약속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 나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날 그 휴일로 삼고 있는 게 일본이나 중국은 평일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크리스마스 휴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외신에 보니까 한국의 산타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지금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대한항공 때문이라고 주로 칼을 이용하시는데 칼을 거부하신 저희 분이 많고. 연장 좀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정의봉. 여기 사람아 들어봐. 정의봉. 진짜로 여기서부터야. 그래서 왜 산타가 안 왔는지 저희가 산타 쪽에다가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산타가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루돌프들 때문이라며 루돌프의 책임도 크다며. 자,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이 글자를 유유라고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개그 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개그를 치시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지금. 지금 저희 스튜디오 이한열 스튜디오는 2층에 있고요. 네. 이한열 지하 스튜디오에는 해외에서 지금 방청객들이 쇄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로 한 분 모셨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황성준 선생님, 트위터 스투피드 팍스라고 하는 계정 운영하고 네. 계시다는데 웃음소리가 상당히 크십니다 지금. 또 웃다가 또 안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시는데. 멍석 증후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송년 특집으로 좀 네. 모실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 뭐 대단합니다. 오늘 뭐 맞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대본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근황을 좀 근황보다도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저희 팟빵 순위 말입니다. 팟빵 순위. 민감한 문제인데.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왜냐면 그 저희 서버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이전의 방송에 비해서 이번 방송은 무려 40배 정도 다운로드가 폭증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서버로 옮겼잖아요. 옮겼으니까. 네. 근데 통상 그 정도 다운로드 했으면은요.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금 전에 1인데 확인해 보니까 비디오는 100만. 100만. 예, 지난 우리 13회. 그렇죠. 100만 건을 넘었더라고요. 대박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1위나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도 체크를 해봤어요. 뭐냐면 팟빵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리밍보다는 팟빵 그 앱 안에서 다운로드를 해야만 그렇죠. 올라간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전국구가 9만 명 정도가 구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파파이스가 8만 명. 그리고 요즘 인기 좋은 불금쇼가 2만 5천 명. 자, 그런데 저희 이 상해 임시 정부가 3만 방송인 하려고 그랬지. 상해 임시 정부가 3만 5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코 밀리지 않는데 오히려 불금쇼보다 위에 있고 이 정도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팟빵을 고소를 할까요? 정말 그쪽으로 아니, 팟빵 쪽에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운로드 기준으로 보면 1위 1위. 레벨이더라고요. 오 그런데, 100만. 네. 뭐가 그리고 문제인가요, 지금 오디오는 저희가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디오도 등록이 돼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이번 네. 주부터. 그러면, 동영상 100만에 오디오 한 200만 가까이 되면 한 3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1위야. 그냥 1위예요. 근데 압도적 1인데. 근데 팟빵에서 정밀하게 순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네네. 뭐 어떤 그 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조만간 좀 더 현실적인 순위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네. 저희가 팟빵 1위를 하게 되면 탈환하게 되면 네. 저 공개 방송을 저희가 하겠다. 공개 생방. 네. 어우 좋네. 그렇게 저희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분 지금 뭐 외모 상태, 피부 상태 이런 거 좀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좀 보톡스 좀 맞고 좀 관리 좀 하겠습니다. 네. 주름 더 좀 맞아요? 자 그리고 얼굴 지방 흡입은 없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광고주 여러분들 네. 이때 들어오셔야 돼요. 쌀 때. 이때 쌀 때. 22건이 있을 때 들어오면은 이게 아무래도 할인이 되는데 이제 넘버원 되면 그때는 우리도 정가로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임시정부 광고 네. 부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고 담당. 저가 그 커미션 블루칩. 받으려고 그런 거지.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커미션 5%로 합시다. 15로 하려고. 야, 좋습니다. 일단은 또 먹고 살아야 된다. 뭐 다소간 네. 천박하더라도 웃자고 하는 얘기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페이서스가 깃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근황 간단하게 좀 털고 가겠습니다. 근황. 네. 제가 드디어 네. 입원하나요? 아니요. 재판했으나요? 재판은 내년 가야 이제 그렇군요. 공판이고요. 드디어 과이언맨에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언맨? 네. 예, 김남은의 과이언맨. 네. 상부상조. 니네 둘이 이제 하려고? 아니, 나 빼고 게스트 한번 모시는 거죠. 그렇군요. 뭐 출연료는 지급이 되나요? 예, 조금 소정의 금액이 나갑니다. 네. 네. 어렵구나. 열심히 살자. 네. 아니, 굉장히 바쁘실 줄 알았는데, 월요일 저녁 8시에 되냐니까 괜찮대요. 사실 민동기 어려우세요. 국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KBS 공중파에 팔려 나가시던 분이에요, 원래는. 네? 저기 지하실에서 이렇게 상해의 그 뒷골목 지하실에서 이러실 분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 김 대표도 뭐 TV에 뭐 거의 뭐 고정으로 나갔고 어디? 이상호 기자는 동물의 왕국? 이상호 기자는 거기서 밥벌이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공중파에 있었구나. 기억 안 나시죠? 까먹었어. 공중파 기억 잘 안 나시죠? 자, 그래서 근황은 뭐 과연맨 그런 거 뭐 좀 영양가 있는 근황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근황은 없고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또 우리 저기 또 한 해 마무리도 해야 되고. 말 더듬지 말고 한잔 하시고. 하여튼 자, 그리고 근황 뭐 없어요? 저는 뭐 똑같죠, 뭐 저도. 뭐 강연 다니고. 얼마 전에 강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상대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강연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왜? 너무 힘들었어요. 3시간 동안. 걔들이 제 말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네가 안 때린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네. 상해 임시정부는 물론이고요. 네.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미디어널 회사 부근에 그 족발하고 또 어디 먹으러 갔는데 공짜로 뭐 서비스 아니, 받았다 그 얘기. 보쌈집에 갔는데 이 팬이신 거야. 응. 상해 임시정부하고 미디어 토크 김용민 씨랑 하는 그 팬이라고. 그래서 서비스를 너무 팍팍 주셔가지고 살쪘어? 네? 살쪘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페북이나 트위터에 그 가게를 또 이렇게 홍보했어? 홍보를 해줬죠. 네. 왜냐? 우리는 팬들한테는 확실하게 합니다. 너 조심해 그 좌파 가게라고 찍혀. 거기 막 그 뭐 오물 추적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안 물어보세요? 아니 뭐 하실 딱 거잖아요. 궁금하진 않아가지고. 그거 안 특별한 물어봐도 일- 하잖아요.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네. 아니 저기 뭐 뭐? 어디 가셔가지고 또 뭐 성황리에 그 막 그 사진 올리시고 그러던데. 아이 그거는 그냥 뭐 웬만하면 성황이에요. 홍보 차원에서 성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 그 사진은 진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극장이 네. 안 열리고 있잖아요. 다이빙벨. 네. 그래서 지금 뭐 20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네. 그래서 소극장에서도 이제 상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른바 공동체 상영인데 갔더니 정말 연극 무대잖아요. 그렇죠. 바닥까지 빼곡히 가득 찼는데 춘천입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하루에 3번을 하는데 꽉꽉 이렇게 찾아주시고 사진을 찍으니까 더 그림이 잘 나오더라고요. 소극장이라서. 근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유랑 기자, 장돌배기 기자로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다이빙벨과 관련된 뉴스 댓글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갔습니까? 3페이지. 네, 그렇군요. 진짜 도움이 돼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이디 힝님은 민동기 국장께서 좀. 네. 네. 대구 사람입니다. 다소 이상호 기자님. 잠깐만요. 이거 대구 사투리로 좀. 제가 이게 부산 사투리는 흉내를 대구 사람입니다. 네. 다소 이상호 기자님의 생각이 진하게 묻어나 공정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구실이 될 수는 있지만 반면 명확한 기록을 통해 일어난 사실을 알린 부분은 진정한 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평점이 호도되는 것 같다 처음 적어봅니다. 꼭 보세요. 보시고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잠깐. 아니, 찡한데, 이거 네. 대구말 맞아, 이거? 많이 네가 한번 해봐. 저도 못해요. 원래 꼭 보이소. 판단은 막 당신의 목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좋으시네요. 부산 아니에요? 부산 같은데. 하여튼 대구분들 네, 죄송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텐미니님.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찾아서 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가 없다. 그냥 TV에서 흘러나오는 360을 24시간 뉴스들엔 거짓 오보가 판치는 것이다. 다이빙벨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은 아직 99도라는 생각을 한다. 네. 지금 저희가 상영광이 20개도 안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좀 부럽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인터뷰라는 영화를 네. 테러 위협 때문에 대형 극장들 2,000개 정도가 원래 틀어지기로 했대요. 근데 미국은 정말 테러를 당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등을.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극장주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의 건물주들이 극장에다가 못 틀게 한 거야. 그래서 다 내렸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살짝 오버했지. 그렇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막지 마라. 그러니까 소니가 뜨거 해가지고 틀기로 했어. 근데 틀 데가 없잖아. 그때 나선 게 미국의 독립예술영화관들. 무려 300개 독립예술영화관들이 틀기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틀었어요. 대박, 매진,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의 독립예술극장 20개도 안 돼. 거기서 다 틀고 있는데 도에 하나도 없어. 도에 하나도 없어. 서울 와야 돼, 비행기 타러. 그러니까 지역 아무리 뭐 훌륭한 영화라고는 하지만 비행기 타고 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뭐 그 정도 노력을 또 감수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이빙벨을 영화, 좀 너무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인터뷰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 마스터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꼭 봐야 될 영상이며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대응해야 한다. 진실을 알면
달라지지 않다니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네, 믿어야 됩니다. 아이디 하루님. 가족이 아님에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던가 좌판이 우판이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꼭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네. 이념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 매주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방송 모니터 의견도 저희가 더 중요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자, 아이디 궁디팡팡님인데요. 순위가 쫙쫙 올라가는군요. 역시 순위 산정에 머리 크기 및 무게가 합산된 것이 분명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순위 산정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진행자들의 머리 크기와 체중으로 하자면은 파파이스, 전국구, 불금쇼 다 죽음이죠. 걔네 안 됩니다. 걔네 안 되죠. 네. 우리는 효도로 브록 레스너고 헐코만이고 세계 탑5 안에 세계 자신이 탑3요. 있습니다. 탑3. 세계적인 규모의 머리 크기를 자랑하는 그렇죠. 네.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이디 시민 H님. 네, 이건 좀 참 씁쓸하네요. 아프기도 하고 이미 안팎으로 국민TV, 고발뉴스, 10만인, 프레시양, 또 국민TV 이제 또 한 번 고발뉴스 한 번 더 하자니 맨날 없는 것들이 없는 것들 도와주는 꼴이냐는 말이 나오네요. 너무 야박하게 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밑거름이라고 하물며 독립운동도 상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만주 벌판부터 미주까지 여기저기서 심지어 서로 물고 뜯기까지 했다고. 저희 두 구자나 하는데 이상호 기자님에게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무슨 될런지. 부탁이신가요? 네. 매번 네.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혈압과 혈당 공개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이거 혈압과 혈당 공개하면요 저희 작살 납니다. 나 진짜 네. 살면서 네. 일단은 보험이 끊길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아니 일단 보험은 둘째치고요. 저희 부모님도 자세한 건 모르는 상황인데. 별 요청을 다 받습니다만. 두구전 하신다는데. 저희가 최대한 저희 후원자님의 우리 시청자님의 의견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그럼요. 자, 혈압이랑 혈당 상당히 좀 개선될 때마다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치 포함.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본격 메디칼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이디 아바타님. 방송 고맙게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발 세 분 얼굴 평수 측정해서 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 아무리 봐도 1번 이상호, 2번 민동기, 3번 김남우 순이거든요. 자꾸 민동기 국장님이 제일 크다고 몰아가시니 판단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제일 작은 거죠. 제가 크다고 올렸지.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IP 추정해 주세요. 이거.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김남훈 대표가 3위야? 저는 근데 얼굴은 되게 작은, 그러니까 머리가 큰 건가? 하여튼 얼굴은 큰 편이 아니에요, 사실. 언니, 왜 지금 들었어요? 골무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모자가 작아서 그런 원래는 거죠. 최 PD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얼굴은 요걸 말하는 거고 얼굴은 작아요. 그런데 이 전반 이 바가지 있잖아요. 하이바가 커. 하이바. 상당히 몰려 있어요. 얼굴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하이바가 불필요했고. 네. 자, 은희찬이 엄마. 네. 이상호 기자님 EJ 방송 출연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이거 대박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세월호 관련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내용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던 남편 경악하면서 설마 정말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며 듣는 내내 분노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민들 정말 먹고 살기 쉽지 않지만 한 달에 외식 한 번 덜 하고 극장 한 번 덜 가고 좋은 일에 보태고 싶다는 마음을 더 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 방송이었습니다. 미국장 근데 왜 베를린 영화제 초청 정말 진심으로 이루어지길 염원합니다. 이거 왜 빼요? 왜냐하면 그때 초청되면 제가 아직 저희 원서는 냈는데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합격 네. 소식이 그러니까. 오지 않고 네. 있습니다. 되게 대입 원서 내고 나서 네. 그 초조한 마음 있죠. 그렇죠. 왠지 그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초청을 해주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게 다이빙 배를 아직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해외 영화제에서 초청했다 그러면은 봐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초청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네. 저희 방송 뭐 꼭 보실 거란 보장은 없지만 여하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디 용기가 필요해님. 20대 중반 취업 준비생입니다. 고시원에서 매일 먹는 똑같은 반찬 먹으며 상해 임시정부 시청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못하는 청춘이기에 죄송하고 세월호 가족을 눈앞에서 응원하지 못하고 토익 학원, 자격증 학원을 가야만 했던 청춘이기에 또 죄송합니다. 이런 못난 청춘이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상호 기자님과 민동희 국장님, 김남훈 대표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청춘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용기가 필요해님 이 댓글을 한 말씀 보고요. 좀 해주세요. 이 댓글을 보고요. 제가 너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팟빵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보고요. 제가 팟빵 회원을 가입을 해서 제가 여기 댓글 단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접니다. 네. 뭐라고 제가 그때 민동기라고 달진 않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달았나 아무튼 실명을 좀 남기기가 좀 곰돌이로 달았나 아무튼 곰돌이 내가 봤어. 곰돌이. 용기가- 곰돌이가 너야? 제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님 이 글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회원도 가입하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뭐라고 접니다. 달았어? 아니 진짜 고맙다고. 네. 근데 저기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댓글 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도 그렇게 다는데. 아 그래요? 저도요. 형 뭐하러 가입했어? 아니 나는 왜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이 사람이 아니니까. 제- 곰돌이니까 안 된 거 제 아니야? 회사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자, 고맙습니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20대 중반 취업 준비생, 사회의 불의와 대적하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못하는 마음, 죄송하다고 표현해 주시는데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청춘들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청춘들 기억하고 함께 여러분들 목까지 더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1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뉴스 위크. 한 해 동안의 뉴스를 어떻게 저희가 다 일일이 뽑아서 감히 줄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뽑은 10대 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네티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네티즌들이 뽑은 네. 10대 뉴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아니 네티즌이라고 그랬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월호 참사를 네, 세월호가 1위입니다. 세월호 잊을 참사 수가 1위고 없습니다. 또 네. 최근에 그 땅콩 회양 큰 이슈였으니까 마카다미아 회양 그거는 8위로 올라갔어요. 8위로. 1대 8. 네. 역시 좀 수준이. 여기서 또 게임 붙인다, 나는. 네. 자, 정윤회 정윤의 십상시와 비성농단. 청와대 비선 의혹과 문건 유출 파문. 예,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최경희만 자살하고 독박을 뒤집어 쓰는 채 끝날 듯. 그렇죠.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1위, 6위 했는데 지금 8위밖에 못하신 김남훈 대표. 저는 성추문. 성추문. 사회 지도층의 그 성추문 파문. 꼭 자기랑 비슷한. 진짜 어이, 진짜 말을 해도. 이거 심한 거죠. 뭐 자기랑 비슷해요. 내가 언제 성추문했어. 여러분들 보셨죠? 사실 제가 연말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예요. 정말 안 때리나. 역시 안 때립니다. 정말 이거 실험이었는데요. 뭘 싫으면. 김 대표 네. 걸어 걸면? 걸려 걸면 6,800만 원 정도 받았던데. 자, 4위. 예. 4위. 당당하게 네. 전직 검찰총장, 전 국회의장, 제주지검장 등 제주지검장. 다양한 사회 잡지 입고 있었어. 네. 제주지검장. 서로 이렇게 제주지검장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 진짜. 남사스럽습니다. 민망해가지고, 진짜. 4위 당당하게 자기 느낌 나는 뉴스로서 네. 차지했습니다. 자, 나머지 6개 좀 더 맞춰볼까요? 괜찮아요? 네. 저는 그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 그게 이제 예. 하나가 아니었는데 사실 윤일병 사건뿐만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군부대 폭력과 비리.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맞아요. 그렇죠. 못 참으면 임병장. 그렇습니다. 네. 예. 임병장은 이제 가해가 된 그렇죠. 거고. 피해자가 그렇지 가해자고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고. 그렇지 않으면 자살. 근데 제가 알기로 하여튼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 한국 군대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가장 개판인 것 같아요. 군대가 요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기가 흐트러진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 요 말씀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게 네. 군기가 흐트러졌다. 그렇게 하면 또 군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또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군기가 더 세져야 되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내 소수자 다양성의 그렇죠. 확인, 그다음 군의 또 문민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역시 3위 차지하셨습니다. 한 대 맞았지만 3위 차지하셨습니다. 네, 지금 2위가 상당히 쉬운 건데 지금 못 맞추고 계신데요. 뭔가요? 2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거 즉위 후에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요 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행보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중립 없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네. 천주교에 대한 제 인식 뭐 그런 것도 지금 뭐 한 100만 이상의 신도가 추가될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월드컵, 아시안 게임, 동계올림픽 등에 근데 대한 뉴스도 있었고요. 월드컵을 올해 했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하긴 했어요. 그래요? 하긴 했는데 예선 탈락했잖아. 예선 탈락도 했었고 워낙에 많은 이슈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뭐 아니 깜짝 놀랐어. 기억날지 모르지만 월드컵 때문에 뭐 정치 일정도 재조정해야 된다 뭐 하는 말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여기 동계올림픽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계올림픽도 했었구나. 여하튼 뭐 하면서 올해는 살았는지. 사회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맞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스포츠가 큰 위안이 되지 못했던 한 근데 해 같습니다. 그게 없나요? 뭐가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10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역시 네티즌들의 뉴스 밸류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정보 사찰과 사이버 망명. 그렇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놓친 게 9위에 영화 명량과 명량. 변호인 신드롬. 그래서 특히 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티즌들이 뽑은 톱10 뉴스를 짚어봤는데요. 또 저희가 이렇게 큰 거시적인 뉴스로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작은 나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 뉴스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톱5를 저희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먼저 SNS 발 기사로 저희가 쓴 것인데요. 우리 나혜윤 기자, 민혁 기자, 나혜윤 기자가 올해 가장 많은 51만 6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최소 우리 사이트 내의 조회수입니다. 네네네.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이 기사, 네티즌들 눈물, 이런 기사인데요. 5월 12일자입니다. 지금 안산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촛불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친구 어머니가 합동 분향소에서 당신의 딸에게 적어놓은 편지의 내용이 머리에 잊혀지지 않아서 몇 줄 적어봅니다. 이런 페이스북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민동기 국장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 밑에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 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왔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이 고발뉴스의 SNS 발 기사였는데요. 수많은 댓글과 또 수많은 관련 RT, 트윗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쌀을 치느라고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깜짝깜짝 팽목항에서 고통을 당했을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한다라고 하는 피해자 가족 어머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고통이 더 심해질 텐데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을 보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야말로 바로 진실을 밝혀드리는 것인데요. 이 겨울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더 치떨리게 추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세월호와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무릎 꿇고 엉엉 운 박원순, 취재기자 동반했던 정몽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하튼 이 정몽준 씨 올 한 해 아주 많이 얻어 터졌어요. 그죠? 이 아들내미 때문에. 페이스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정치인들은. 아들내미 때문에 혼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 그렇죠. 혼나시고 또 나중에 또 팽목항까지 오셨다가 또 저한테 걸려서 또 혼나셨습니다. 저한테 인터뷰를 하셨는데 반면에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상당히 대조적이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찍었던 방송했던 내용 간단하게 저희 편집을 했는데 함께 보시고 돌아오시죠. 네. 네, 그 막내 아드님 발언 때문에 좀 속을 많이 앓으셨는데요. 여기 와서 보시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그 사고 당일날은 와서요. 그 진도 체육관에 가서 그 거기 계신 그 어머님들 위로하고 그다음에 목포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때 벌써 유족분들이 계셔서 뭐 유족분들 위로 말씀하고 왔는데 제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뭐 일찍 오지 못해서 또 정말 저도 아주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인데요. 조금 전 9시부터 약 한 30여 분 동안 진도 체육관에서 가족들과 보자진 없이 대화를 마치고 이거 지금 팽목항 가족대책본부 앞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가족들이 내부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고 일단 인터뷰를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원순이 형이라고 하죠. 원순이 형님 너 친동생이니? 아닙니다. 예. 이게 형님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셨는데. 저 진짜 팽목항 체육관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그렇죠. 장면은 많은 분들한테 공감, 소통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지도자구나. 소통할 줄 알고 좀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그래서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저때 박원순 시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 대권을 꿈꾸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러니까 네. 자꾸 우클릭을 하시려고. 힘이 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렇습니다. 표를 계산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습니다. 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훌륭한 대권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죠. 준비해왔죠? 네. 그럼 혼자 준비하지 마시라고 좀. 딱 보니까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탁 따먹네. 그러니까. 훌륭한 대선 후보가 아니라 훌륭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한 번 더 하네. 좋아요. 아니 물이 올랐다. 물이 그러니까. 올랐어. 물이 올라가지고 좀 더 얼굴이 커졌어.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김미란 우리 팀장이 쓴 기사예요. 그때 좀 바빴구나. 우리 김미란 팀장이 쓴 기사인데 이종인 씨 막은 해경 다이빙벨 몰래 투입하는 그런 기사예요. 야, 이게 바로 문제의 이 다이빙벨입니다. 이게. 이거 저기 다이빙벨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웃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빙벨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이빙벨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날 강릉에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빌린 다이빙벨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4천만 원 주고 산 거야. 요거는 이제 감압 기능도 없고 조류에 진짜 다이빙벨은 추도 있고 그렇죠. 버팀줄에 엮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네. 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쉴 수도 있죠. 네. 유영인 대표. 그리고 감압이 안 돼. 머리만 이렇게. 네. 사실 우리 김 대표 같은 사람은 머리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 헬멧을 써야겠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딱 딱지를 보니까 네. 품목 그래놓고 물컵 물컵이 뭐야? 뭔지 모르고 산 거예요 지금. 아 참네. 아, 다이빙벨 몰래 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면 이어서 온라인에서 박 대통령의 가식 조문 가식 조문 글 일파만파 하는 그런 기사가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일반인에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조문을 했다라고는 밝혔는데 이상하게 뒤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있어. 조문객이 그렇죠. 딱 한 사람. 근데 계속 투샷으로 잡히다가 마지막에 포옹하는. 포터라인에 세워놓고 딱 이렇게 포옹하는 위로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의 사진을 연출해요. 완벽하죠. 그렇죠. 이거는 연출로 밝혀졌나요 결국?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CBS랑 뭐 송사도 있고 그랬던 것 송사도 같은데. 있고 네.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러나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하죠. 이래도 걸립니다. 걸립니다. 저의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네, 추정입니까? 추정입니다. 합리적인 추정. 그래도 걸면 걸립니다. 자,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추접스럽게 들려요. 자, 주장이라고 하세요. 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걸립니다. 특히 이 노인분, 할머니, 요분. 네. 요분은 또 다른, 뭐, 어머니 연합? 뭐 하여튼 그 보수단체 보수단체, 극우 보수단체. 네. 기득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냥 뭐, 단체. 네, 단체인데 또 어떤 우리 네티즌께서 보수단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예. 보수단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 정통 보수는 김구, 장준하 선생. 이런 그렇죠. 분들이 보수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 보수. 그런 범죄에서 보면 저는 보수도 못 되는 놈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죠. 보수 축에도 못 껴요. 근데 함부로 보수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딱 기억했다가 바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발뉴스가 고른 올해의 기사. 가장 또 많은 조회수와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했던 기사입니다. 세월호를 위한 염수경, 천주교 추기경의 어떤 기도법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마음이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교황이 고통 앞에 중립 없다고 하셨는데 유가족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마음이 아프시면 그대로 담고 계세요. 라는 말로 그야말로 이게 먹밍? 하는 반응을 자아냈던 그런 뉴스와 동영상이었는데요. 저희 짧게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다 죽어가는데! 가톨릭대에서 12명의 경제부동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됐습니다. 이 사장님! 수정이 한 말씀 사장님! 여쭤볼게요. 오시기 전까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좀 늦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4대 종교 지도자도 어제 오셨는데 말씀하신 곤란하시죠? 저는 그 전에 4월 16일서부터 같이 기도하고 미사도 하고 전부 계속해요.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닙니까?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지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고 교황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유가족들 좀 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기도는 어떤 기도문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에 그대로 담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번에는 근데 저는 네. 그때 처음에 이 영상 보고 황당해가지고 그때 또 우리 고발뉴스 어느 시청자분께서 네. 그 이태리어로 네. 번역을 해서 바티칸에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접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갔나요? 그 영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원래 민동기 국장이 묻기로 한 질문인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지금. 네. 아니, 대본이 엉망진창이야. 아니 그렇다고 너 네 질문을 해야지 이걸 상대방 거 따먹으면 어떡해. 다 먹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방송 잘 된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입 수압. 네. 수학핑? 왜 그러세요? 크리스마스 날 뭐 수화핑이야. 아 주식 수학핑 얘기하는 거죠. 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바티칸 갔습니까? 네, 바티칸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저께도 교황께서 그 사제들 네. 그렇죠. 한테 또 강력하게 너희들은 좀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 뭐 상당히 격앙된 그 나무람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카톨릭이 아마 신년 초에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그래요? 네. 한번 저희가 눈여겨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저희가 톱10 뉴스 그리고 고발 뉴스 톱 5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톱 뉴스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상해 임시정부의 앙금, 파당금. 앙금은 핵심 바로 내용물, 콘텐츠. 민동기의 옥성 옥성 뉴스가 뉴스. 아닌가. 자, 옥성 뉴스. 네. 박수 치려다. 박수. 미안해. 네. 옥성 뉴스로 저희가 한 해 언론 보도를 한번 마무리해보는 거 어떨까.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도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옥부터 가나요? 옥부터 하나 가시죠. 어. 근데 이 옥뉴스를 정하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옥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 뉴스가 그래도 올 한 해 가장 파급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 파급력. 그렇습니다. 세계일보가 11월 28일자 일면에서 보도한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올 한 해 가장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그런 기사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박지만 씨하고 정윤회 씨 간의 권력 암투설은 이미 올해 3월에요. 시사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언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못 받았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청와대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무서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정윤회 및 비서 3인방 그리고 박지만 그 회장 간의 권력 암투 이걸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을 때 바로 걸었잖아요 또. 예. 그래서 저건 보도를 못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세계일보 이 보도가 무려 3월에 시사저널이 보도를 한 이후에 11월 달에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에 저는 후속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 아시겠지만 이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국정 비리농단 의혹, 비선 네. 의혹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 물꼬를 튼 기사. 심지어는 조중동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성 뉴스 몇 회 전에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계일보 이후에 하루 지나서 조선일보가 확 바꿨어요 논조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라면서 이른바 호랑이 등에 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에 언론들이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세계일보 보도 흐름이 저는 연말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연말 연초까지 갈 줄 알았는데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강수가 나오면서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 국정농단 의혹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기자분들 뭐 하세요?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마술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자유의 여신상. 네, 자유여신상도 뭐 옮기고 막 제트기도 옮기고 막 그런 분인데 네. 요거 보고 마술을 지금 그만둘까 말까. 이 어마어마한 뉴스가 아까 그 유유 어디 갔어요? 유유.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일단은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자체가 90년대 초반 인물입니다. 아까 우리 그 취준생 20대 그분 몰라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 몰라 진짜. 모르세요? 몰라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모르세요? 요즘 우리나라 명절 때 봤지. 이거 이렇게 숟가락도 아유, 끼고. 숟가락. 그거 유리겔라고. 그 아, 유리겔라. 어때? 야 유리겔라는 80년대다야. 그러니까요. 우리 겔라 형님. 잘 형님. 계시나? 갤라 형님은 저기 근데- 뭐야 유전 찾아서 다니시면 돼요. 근데 너는 어떻게 다 알아? 네? 저도 40 넘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왜? 너 연예인이라 나는 너 나이 속인 줄 뭔 알았어. 근데 사실 아까 그 뭐야 그 통진당 해산 때문에 뉴스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그 땅콩 회항도 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사실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소고발한 게 참여연대였거든요. 네. 참여연대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면서 바로바로 그 사건을 그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대한항공 그 조현아 전 네. 부사장 사태 터졌을 때 묻힐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안 묻혔거든요. 두 사안이 같이 갔었어요. 비선농단 의혹. 그렇죠. 근데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이 한번 터지니까 거기까지. 두 개가 다 죽어버리더라고. 아 기자들 이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사실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문건 내용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문고리들이 안 열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박지만 오빠도 뭐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더니 더 이상 또 입을 닫어.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또 구속됐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사실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면 안 되지. 그렇죠. 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뉴스 옥뉴스 넘버원인데 넘버원. 세계일보가 올해 사실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누구도 세계일보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그 종교가 혹시 그 통일교 쪽이 통일교입니다. 네. 제가 통일교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혹시 미디어널 기자가 이게 무슨 통일교와 무슨 이렇게 내막이 연관이 있는가? 통일교 쪽도 취재를 했어요. 진짜로? 근데 통일교 쪽에서는 자기는 세계일보 쪽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미디어널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 세계일보 이 지금 편집국장이 황정미 편집국장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재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언론계 선배들의 평가가 간단치 않은 분이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녹록한 분이 아마 아니다. 그렇죠. 나는 그 간단치 않다 이런 형용사가 상당히 좀 재밌어요. 지금 오늘 계속 개그를 계속 터뜨리려고 하는데. 개그를 좀 무리하게 좀. 그러니까. 자, 무리한 방송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번째. 옥뉴스 두 번째. 네네. 사실 저는 이게 한국 지상파 방송 시사 프로가 정상적이었다면 제가 이걸 옥뉴스로 정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걸 옥뉴스 두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뭔데? 뭐냐? 영화 다이빙벨입니다. 고맙다. 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짜 사람이 됐어요. 따뜻해. 됐어. 따뜻해. 벌써부터 아우라가 있잖아. 따뜻한. 그러니까. 인간 온풍기라니까. 머리도 오늘 보니까 머리도 작아 보인다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주변에 자주 하는데요. 한학수 최승호 PD 그 황우석 파문을 취재할 당시에 그때 한국 방송사 상황이 만약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상황이었다면 한학수 최승호 PD가 나와서 황우석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황우석 벨. 저는 그렇게 제보자. 생각을 합니다. 제보자 이런 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지상파 방송사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상호 기자가 왜 다이빙벨을 만듭니까? 예? 내가 왜 영화 감독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 배우를 할 사람인데. 왜요? 오늘 굉장히 무리합니다. 무리합니다. 예. 정말 근데 연십니다 지금. 저는 네. 그 안타까운 게 이 지상파 시사 프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를 이 영화 다이빙벨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수고요.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우리 또 주류 언론들 영화 보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따뜻함과 단호함을 한 몸에 갖췄네. 네. 야,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목리스 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요것도 사실 이제 약간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볼까요? 뉴스타파가 올해 2월 15일자에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한국 검찰 제출한 중국 공문서 위조 확인. 이게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 간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검찰 조작, 검찰과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거를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시 공무원 가점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 증거라고 제출을 해요. 그렇죠. 간첩이라고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그 공문서를 보고 그 가짜야 위조됐어라고 그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죠. 한마디로 검찰과 국정원을 완벽하게 엿먹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과거에 동경 검찰청에서 그런 유사한 이른바 그 유죄의 경제적인 증거가 됐던 증거를 조작한 네. 사건이 있었어요. 뭔가요? 네? 아,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인가? 예, 오사카고요. 예, 그 검사가 그 파일에 있는 그 날짜 조작했다가 그 검사 구속됐고 검찰총장도 3개월 만에 사표 그렇죠. 쓰고 날라갔습니다. 오사카요? 예, 오사카. 일본 통일시잖아. 자, 이거 다시 할까? 그냥 일본 검찰로 하시죠, 그냥. 그래, 일본 검찰. 오사카 확실하지 않지. 아니, 제가 그때 처음 먼저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여하튼 맞아요. 이하튼 동경이라고 인정하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사카 검찰 약간 발음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여하튼 간에 간단한 거예요. 날짜 조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담당자 날라가고 검찰총장이 옷을 벗을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죠. 아예 검찰이 용의주도하게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공문을 받고 또 관련된 조선족 동포를 활용하고 돈이 들어가고 네. 한 그런 중범죄 조직적으로. 범죄.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멀쩡한 시민 하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지금 동원이 국가기관이 됐어요. 동원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뭐 불법의 국가기관이 동원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범죄성은 이 사건 자체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12.19 부정선거를 그렇죠. 덮기 위해서 마치 통진당 헌재를 땡겨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듯이 의혹이 있듯이. 의혹이 있다고 그랬어, 나? 의혹이 있듯이. 땡기다가 뭡니까? 동원을 해서 땡기다가 뭐야? 했듯이 네, 중요한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삐졌어요, 지금. 그랬듯이 마치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렇죠. 과거 역대 자기 아버지 정권에서 했던 식으로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처럼 간첩 조작을 하는데 동원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12.19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저는 이런 불법이 조직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점에서 정말 민주주의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근데 이제- 이상호 선배 진짜 무서운 얘기를 제가 잠깐 섬찟했네.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다가 방금 아무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약간 진짜 섬찟하네요. 잘못했냐 내가? 아니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근혜 씨는 예.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위 말하면 재평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패밀리 듀티 어블리게이션을 위해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가업이 어렸을 때부터 집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사실은 대통령을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을 걸면 걸려요.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옥뉴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자, 옥뉴스 뉴스타파 사실 우리가 칭찬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칭찬 한마디. 칭찬 한마디. 뉴스타파는 뉴스타파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뉴스타파의 길은 뉴스타파의 길이 있는 법이고요. 고발뉴스와 미디어들은 각각의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칭찬이야 이게. 아니, 싸웠어 뉴스타파랑? 아이, 싸우긴 왜 싸워요? 합의이혼 할 때 하는 말인데. 너는 너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합의이혼. 우리의 길을 가고. 성격상 차이로 아니, 저기 결코 우리 불화는 또 없었으며. 아까 저 방송 후기 남기신 분들 중에 이제 뉴스타파 뉴스타파를 안 좋네 보니까 너. 아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찮아. 뭐 무슨 뉴스타파? 일이 있었어. 어떤 분이 있었어요? 뉴스타파 고발뉴스 미디어오늘 국민 TV 이게 좀 합쳐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각자의 길이 있지 않나. 예.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였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 와중에 국민 TV를 언급을 국민 하셨는데 TV. 그러니까. 국민 TV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 그 TV 노정면 국장님이 갑자기 사표를 쓰셨다는 사라졌어요. 트위터에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노도발 그 트위터도 네, 개봉하고 12월 23일자로 트위터 계정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는데? 저한테 따지듯이 그러시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잖아 전문가. 아,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전화번호 그랬대. 바꿨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일단 뭐 잠적을 하신 걸로 근데 그렇게. 잠깐만 일단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국민 TV는 대선 직후에 결국은 물론 뭐 부정 선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올바르지 않은 여론의 환경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믿는 민주 개념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양한 대한 언론을 지원하는 가운데 그것보다도 하나의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틀로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미디어 협동조합을 구성했고 최초의 김용민, 서영석 체제의 국민 라디오 중심이 됐다가 이게 국민 TV 하겠다고 그래놓고 왜 라디오만 하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 있자 저를 좀 자꾸 이렇게 땡겨가려고 하다가 아 그러셨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랬어요? 네. 근데 고발 뉴스를 좀 해야 된다. 우리 후원자들과 약속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능력도 내 부족하다. 그래서 고사를 제가 하고 네. 그러던 터에 노정면 씨가 이제 합류를 하셨죠. 합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트도 멋있게 만들고 네네. 야심차게 4월부터 방송을 해서 세월호 참사 와중에 혁혁한 특종도 많이 하시고 최근까지 대한 매체 영상 뉴스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사표를 던지고 나가신 거예요. 네. 자, 먼저 두 가지를 우리 궁금합니다. 왜 노정면 국장이 표표히 떠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국민 TV인데 앞으로 국민 TV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인데 간단하게 1분 30초 내로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약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범입니까? 말할 수 있는 범입니까? 말할 수 있는 범위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아니, 너무 방송을 잘한다. 저기 어? 최 PD 뭐 아이템 사전에 줬어 왜 이렇게 오늘 빵빵 터뜨려 이거. 김남훈 대단하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민 TV 그 내부 토론회 한번 제가 발제문을 한번 써서요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뉴스 K와 국민 라디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한번 예. 앞으로 이제 2015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이제 그 조합원들도 한 100명 넘게 오셨어요. 그때 노정면 국장이랑 싸웠어? 아니 싸우긴요. 그럼 건전한 토론을 했죠. 그리고 제가 발제를 했지만 토론자분들 가운데 각 지역별 대표도 한 서너 분 오셨고 그다음에 그거 아시는 MBC 또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 날 이용마. 아 오늘 MBC, 진짜
오늘 개그 오늘 독이가 안 된다. 지금 캐나다 동포분은 좋아하시잖아. 재밌으시죠? 거봐, 이거 국제적인 유머야. 아무튼 네. 이용마 기자도 오셨고 그때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도 아니,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누가 왔는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 했는데 저는 골자는 그거였죠. 네, 1분 30초 지났습니다. 뉴스케이가 그때 전반적인 문제 제기는 뉴스케이가 너무 지상파 방송을 흉내낸다. 흉내내려 한다. 답습한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내용적인 측면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그런 얘기들을 참석자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지상파를 답습한다. 그리고 답습하다 보니까 어떤 보도국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고비용이다. 저효율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겠네요.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노정면 선배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셨던 것 같고 노정면 씨의 입장을 제가 그 당시 동영상을 보니까 네. 두 가지더라고요. 뭐였나요? 지금 하나는 뉴스 K는 왜 이렇게 공중파처럼 똑같이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분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 매체들도 우리 공중파나 케이블처럼 어엿한 품이 있고 어엿한 볼만한 그런 뉴스를 만든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잠바떼기 걸치고 우리처럼 이렇게 허접하게 하는 게 이게 그지 같잖아. 뭘 그지? 뭘 그지예요? 아유 후원자분도 계신데. 뭘 이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기가 좀 그지 같은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좀 내가 없어 우리가 보이긴 못생 하지만 그 우리가 못생겼어. 우리가. 컨텐츠는 준비를 열심히 그럼. 하잖아. 그런가? 네. 그럼요. 이게 좀 무대가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이게 내용은 알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앵커 얼굴이 좀 그래서 그렇지 출연자가. 미안해.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고 보니까 좀 너무 자학적이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외모가 뉴스 좀 후지고 그렇게 하시죠. 예. 뉴스 외모 같지 지금- 않다. 네. 근데 우리가 그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언론도 뉴스 포맷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외모가 주는 포맷이 주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뉴스를 잘게 잘라서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방법으로 뿌려야 되는데 오히려 노정면 국장은 임직원들이 그 40억씩이나 뭐라 그러죠? 투자가 아니라 뭐야? 출자. 금을 받아서도 그런 만만한 전용 앱조차 만들지 못했으니 그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노정민 씨는. 그때 그 토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네. 사실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진 않고요. 여하튼 그러니까 사이가 지금 약간 벌어졌네. 국민 라디오랑 국민 TV랑.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팟빵에 과거에는 국민 TV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라디오 프로그램을 올렸었는데 네. 이제는 분리를 했더라고요. 국민 TV 콘텐츠와 국민 라디오 콘텐츠를 별도로 올리더라고. 그거 못 보셨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 관심이 있지. 대한매체 하나의 핵이고 그렇죠. 대대표인데. 그래서 그 토론회 이후에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쨌든 밖에 외부 인사들이 와서 국민 TV 뉴스케이라든가 라디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전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토론이 잘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워크숍도 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같이? 저는 안 갔죠. 아니 노정면 국장이. 네. 근데 왜 갑자기 싸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나왔던 약간의 이견들이 있잖아요. 뉴스케이를 둘러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진 여러 그 방향성을 두고 이견이 안 좁혀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봐. 너무 추상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한된 자원, 다시 말하면 제한된 제작비, 돈을 국민 TV가 많이 쓰는데 줄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 TV 예산의 상당 부분이 뉴스케이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만큼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요구가 있으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러 요구가 있으니 여러 가지 포맷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거를 노정면 선배는 간섭으로 받아들인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 좀 저기- 끊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 더 하러 가면 어떡할 뻔했나 지금 아니, 굉장히 저기- 긴장하고 있었어. 박근혜 이야기할 때보다 더 떠서 더 근데 떠셨어. 아무래도 이제 이 이른바 뭐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하나의 또 커뮤니티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몸을 사리시네요. 네. 자, 그러면 국민TV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TV요? 몸을 덜 사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거 왜 저한테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TV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제가 좀 전에 엄청 떤 거 아시죠? 왜냐면 저도 거기서 계속 프로그램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 것 네, 같습니까? 1분 20초만 하세요. 뭐 라디오 쪽에 좀 더 힘을 주지 않겠어요. 네, 텔레비전 쪽 같은 경우 사실 뉴스K가 좋은 콘텐츠긴 한데 오늘 그 생방 시청률을 보면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맙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방송, 고마운 방송, 상임 임시정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성뉴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성뉴스. 네. 아시겠지만 앞에 뭐 다 나왔죠. 네. 올해 성뉴스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월호 전원 구조 아 오보. 진짜 4월 16일 오전 11시. 이건 뭐 저도 사실 그때 뭐 TV를 보면서 자막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요. 뉴스를 보고. 근데 나중에 이게 전개되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받아쓰기구나 저거. 네? 그래서 분노를 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초기 구조 실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던 그렇습니다. 악영향을 맞아요. 미쳤던 사건인데요. 예. 저는 어찌 보면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보를 주도했던 MBC 박상후 부장, 그렇죠. 네, 제가 1년 후배입니다. 진짜요? 네. 아, 대학은 같이 다녔는데 입사를 저보다 1년 먼저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1년 선배이기는 하지만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후배로서 그리고 MBC 20년 몸담았던 조직원으로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에서 2차례나 전원 구조는 오보다라고 건의했는데도 박상우 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여하튼 한때나마 지인으로서 같은 밥을 먹었던 입장에서 되게 가슴이 아프고 대신해서 MBC는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사과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언론의 오보, 특히 MBC가 주도했던 세월호 오보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성뉴스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성뉴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계시는데요. 제가 톡 꼬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들 또 이 얘기 제가 말씀하면 또 기억이 나죠. 웃으실 겁니다. 네. 5월 14일 연합뉴스 문화일보가 청계산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이 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청계산에서. 청계산에서. 오, 서울 시내 한복판 네. 오. 아래쪽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문화일보는 또 무인기. 이번엔 청계산. 일면에다가 그것도 보도를 합니다. 근데 무인기가 아니고요. 화장실 문짝이었어요. 오 마이 갓. 화장실 문짝이었어요. 갓. 화장실 문짝.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무인기가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해대니까 네. 뭐만 10%인 것만 보이면 다 무인기인 줄 알고. 그거 이제 왜 야외 가면은 그러니까. FRP로 만들어진 단위 아니, 화장실 있죠? 단위 그거 화장실 문자.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거 문자에 문짝이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때문에 지금 군대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영화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혹하고 현실이 더 웃겨. 더 코미디야. 실제로 이 코미디와 관련된 원조는 안상수의 보온통. 보온병 포탄. 이게 바로 포탄입니다. 북한의 포탄 이게 이러면서. 보온병 마오병이야. 마오병. 보온병이 진짜 언뜻 봐도 좀 폭탄처럼 생겼어. 근데 폭탄 더 웃긴 건 그 옆에 그 탄피. 삼성 장군 출신 그 같은 의원이 확인해 줬어요. 이거 맞네. 포탄 맞네 이러면서. 그걸 바로 위록지마. 보온병도 그냥 폭탄이라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이 동네에서는. 근데 문화일보가 양심이라면 양심이 있더군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 문화일보 그 기사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삭제를 했더군요. 저는 쪽팔렸구나. 쪽팔렸어 얘네들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네. 그 길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 네. 아저씨께서 힘드신지 잠시 앉아서 이렇게 담배 태시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귀가 시려우실 텐데 이렇게 좀 이렇게 중공군 모자처럼 이렇게 기덮개가 있는 모자를 쓰시면 참 좋겠는데 네.
이게 아마 규칙이 그런가 봐요. 이게 하이바 있잖아. 네. 하이바를 쓰고 계셔. 이게 그냥 그 작업 플라스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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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호했나. 그러니까 이거 길을 못 덮으시는 거야. 그래서 왜 작업물을 길에서 그냥 쓰시는데 왜 작업물 써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마 규칙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다면 그러게. 똑같이 엊그제 김무성 씨가 네. 전방에 갔어요. 네. 전방에 갔는데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다 방탄모를 쓰고 있더라고. 방탄모 안 쓴 군인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겠지. 네. 그러면 그렇죠. 김무성도 써야지 방탄모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권주의와 예외적인 우월의식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에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어땠어? 네. 잘. 자, 계속해서 성지수 더 있나요? 아, 성규수 말고요. 너 오늘 리액션 별로 안 좋다. 네. 제가 요거는 오보인지 오버인지 특종인지 특종인지. 까리한 기사들. 까리한 기사가 재밌다. 기사.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 아니 이게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지? 아, 그 이상호 선배 저희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한번 이상호 선배가 슬쩍 한번 넘어간 기사가 있습니다. 슬쩍 한번 언급하면서 아시아엔이라고요. 그 관계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뭐 올라 있다고? 뭐 어디 선배님인가? 아, 선배님이 스님인가? 너 저 이름 좀 올리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저 네. 뭐 이사로 올라가 있더라고. 그 아시아엔이 어마어마한 기사를 보도합니다. 올해 5월 16일자에 제목이 이겁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16일 오전 별세. 한마디로 저기 이건희 회장께서 다이하셨다는 건데요. 그때 모든 언론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아무도 기사를 그렇게 못 썼는데. 근데 민동기 국장이 역시 날카롭다. 이거 사실 저도 찝찝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그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기자들 간에도 사실 취재 원에 대해 소스에 대해서는 안 밝히는 게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네. 저는 못 여쭤봤는데 저도 사실 좀 찝찝합니다.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네. 휠체어 재활을 시작했대요. 아이 그러니까. 근데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휠체어를 어떻게 재활한다는 건지. 근데 그 기사를 제목만 보시면 안 되고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유심히 봐야 돼? 모든 나 유심히 없었어. 전화기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의식을 회복했다는 그런 기사에 취재원들을 보면 다 삼성발입니다. 다 삼성 관계자예요. 네? 그리고 제가 누샤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희 회장 살아있는 모습을 본 기자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은하계에 없어. 없습니다. 은하계에도 없어요. 그리고 사망한 모습을 본 기자도 한 명도 없어요. 은하계 없어요. 없어요, 은하계. 그러면 자꾸 기사를 지금 뭐 호전되고 있다, 휠체어를 탔다는데 자꾸 전원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사 쓰시면 안 되죠. 진짜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희 씨가 살아생전에 그래서 너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죽었다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막 던져요? 이건희 씨가 평상시에 했던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박정희랑 똑같아. 뭔가요? 이른바 말씀에 의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리 통치인데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이건희는 이렇게 얘기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신비감을 고조시키면서 말의 권능을 통해서 집권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비민주적인 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 네. 더더군다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이 기사가 나온 직후에 삼성 쪽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법적 대응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 뭐 하는 거야? 변호사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변호사 꺼줄게. 우리 고문 변호사 있어. 김성훈 변호사. 아니 5월 16일 날 보도를 했는데 지금 12월 25일인데 아직까지 법적 대응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좀 야 그거 하라고 그런 거 같다 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기도 한데요. 째까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시아인 입장에서 들으면 섬찟할 수도 있어. 민덕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그랬어 너? 민덕을 뭐 하는 하라는 건 아니고요. 삼성이 뻥카드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런 좀 거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오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팩트도 아니고 네. 이런 기사를 뭐라 그래야 돼? 2015년에 밝혀져야 될
기사. 사실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UFO 기사라고. 괜찮지? 미확인 기사. 미확인 기사. UFO. 네. UFO 넘버 1. 그렇습니다. 자, UFO 넘버 2 있습니까? 2 있습니다. 괜찮다. 이거. 네. 아 근데 이게 또 의도한 건 아닌데 또 삼성이 걸려 있네요. 뭔데? 이게 사실은 전자신문이 굉장히 또 삼성 입장에서 불편한 기사를 3월달에 하나 냅니다. 썼습니다. 출시가 코앞이던 삼성 갤럭시 S5 아시죠? 카메라 렌즈 수율이 20-30% 정도에 불과해서 수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재고 말하는 거지, 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 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네.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삼성이 이건 오보다. 그래서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전자신문과 삼성 간에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난리 기간 동안 났었죠. 이 기간 동안 전자신문 지면에서 삼성 광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자신문이 내보낸 6개월 동안 삼성과 관련해서 내보낸 거는요. 미디어 오늘도 그렇게는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삼성 대비판 기사가 나갑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세계일보 정윤회 파문했을 때 네. 그 다음날 세계일보 뭐 쓸까 봤잖아요. 우리 기자들이 그랬다니까. 전자신문 좀 뭐 나오나? 그 정도로 삼성과 관련된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합의 봤어? 9월 26일 전자신문이 알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백기를 걸었어, 사옥에다가. 근데 오보가 아니래. 자기네들이 이게 정정보도가 아니라 알립니다 공지를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 카메라 렌즈 수율은 보도 시점 당시 양산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고 갤럭시 S5 생산도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알립니다 형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정한 거네, 사실상. 저희는 정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신문은 정정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교정이야? 그러니까 교정? 사실을 알렸대. 전 속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장난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상 오보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상의 정정보도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오비일학인지 모르겠지만 이 알립니다가 나간 이후에 소송을 취하합니다. 광고도 줬어? 광고도 주죠 당연히. 해피엔딩이네. 근데 좀 찝찝하다. 전자신문 기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이건 기자들 자존심 완전히 뭉개버린 거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좀 아시잖아요. 좀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게 약간 흐지부지 됩니다. 이게. 근데 궁금한 게 그때 그 기자는 지금 잘 다녀요? 제가 봤을 때 잘 못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노조 위원장도 끈이 떨어졌는데 그 노조 뭐 해고당하지 않았나? 해고까지는 아니고요. 뭐 징계를 좀 받으셨죠. 예. 아무튼 그 뒤로 전자신문 내부가 좀 약간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3월달 전자신문이 보도한 갤럭시 S5 기사가 전자신문이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알립니다 형식으로 정정보도문 사실상의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저는 이거는 끝까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코너죠. 바로 김남훈의 오늘 빵빵 터뜨리고 계시는 인물 업앤다운입니다. 업앤다운. 네. 근데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네, 오늘 그럼 생략하도록. 짧게. 네. 짧게. 자, 먼저 다운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운 인물. 예, 다운 인물. 이분은요. 자, 일단은 양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으뜸 언어상을 받으셨고요. 또한 에티켓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백봉 신사상도 받았고, 또한 한국 언론인연합회가 선정. 남자네요? 근데 이제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행동이 에티켓이 준수하다. 그래서 백봉 신사상은 남녀 구분 없이. 뭐 스테이크를 썰 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에티켓이. 저는 다운 인물이 지금 누군가 봤는데요. 네. 이 다운 인물 할 때는 방청객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한국 언론인 연합회가 선정한 역시 또 뒤늦게 뭐지 이런 분위기. 자, 한국 언론인 연합회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받으셨고요. 또한 옷도 잘 입으시나 봐요. 모델라인이 선정한 제23회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상 정치 부문 혹시 받으셨습니다. 이분 한복 340만 원짜리 한복 입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기정보통신 IT에도 능숙하신 것 같아요. 국제전기통신연합 올해 세계
정보통신 사회상을 받으신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되겠습니다. 짜잔! 올해의 다운 인물. 네. 저희는 참고로 박근혜 씨를 대한민국의 적법한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그분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그분.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너는 네가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분은 그렇죠. 대단한 분이시죠. 네, 갑자기 대단한 버벅거리세요. 분이시고. 왜 내가 다운으로 던져있지? 너는 이미 다운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네. 끝났어. 끝났나요? 걸립니다.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가 이제 소셜 매트릭스 검색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연관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자, 이제 연관어가 첫 번째가 부정선거, 두 번째가 의혹, 세 번째가 비판, 네 번째가 불법, 다섯 번째가 빨갱이, 여섯 번째가 위기, 일곱 번째 명예훼손, 여덟 번째 망하다, 아홉 번째 국기문란, 열 번째 나쁜. 자, 여기 보면은 뒷면에서 보니까 빨간데 앞면도 그래? 예, 빨갛습니다. 빨갛다. 이게 분류가 긍정이면 파란색이고 이제 부정이면 빨간색인데 모든 연관어가 아이고야, 부정으로 아이고야. 되어 있는 거죠. 아이고야. 사실 올킬이다, 올킬. 올킬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신데 연관되는 검색어들이 모두 다 부정이라는 거. 이건 좀 대통령께서 좀 상당히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다운 인물로 또 뽑기도 했는데요. 네, 진짜 시뻘게. 시뻘게요. 오. 아니 더구나 이 명의 훼손은 왜 있는 거야 이거? 왜냐면 항상 명예훼손으로 본인이라든가 본인의 수하들이 많이 거시니까. 얼마 전에 김구친 비서실장도 한겨레 걸었다가 또 패소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많이 또 거시니까 명예훼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분 보면은 그렇게 던지실 필요 없는데. 사실 대통령 관련 뉴스가 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2년차, 3년차 했을 때 2002년, 2003년 때 기사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1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사가 7만 건이 나왔어요. 10만 건. 7만 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검색을 해보면 2014년에만 36만 건이 나옵니다. 하루에 1000개가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문, 언론 매체가 많아져서 그런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감안했어야지. 네, 감안합니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많은데요? 예, 1년에 36만 건 너무하고요. 또한 현재 언론 지형에서 상당수의 기사들은 요즘 텔레비전 특히나 그 종편 뉴스 보면은 앵커가 3명이에요. 남녀 앵커 있고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3위일체 형태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런 뉴스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그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의 정신 말씀하셨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라든가 언론의 입을 통해서 또한 이분에 관한 뉴스는 웃긴 게 뭐냐면은 본인이 꾸짖어요 계속.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사실 제3자 합법. 제3자 합법. 본인이야말로 이 모든 사태의 그렇죠. 핵심이고 이 사태 주체인데 마치 이제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다 꾸짖는 형태로서 그렇지. 또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1년에 36만 건 하루에 1000건씩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교지를 받듯이 나온다는 거는 뭐 대통령도 다운 인물이겠지만은 그 언론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 그 뽑아봤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네. 간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이고 세계적으로 더 직접적인 방법, 모바일을 통한다든가 더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소통, 이른바 언론이 차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정희 씨 말고 박근혜 씨가 TV 나와서 대본 없이 이야기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난 대선 바로 전에 그 TV에서 왜 박근혜 씨가 나와가지고 그 토론한 적이 있어. 1인 토론. 네. 1인 토론. 그러니까 야당은 후보 경선을 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혼자이니까 토론을 할 기회를 못 가졌으니 네. 자기도 토론하게 해달라고 해서 KBS인가에서 토론을 해줬어요. 네, 네. 그때 토론이면 토론답게 블라인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전에 대본이 유출이 됐어요. 고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할 말이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드라마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를. 그래서 예능도 아니고. 그런데 잠깐만. 네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맨 얼굴이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서들 데리고 회의하는 걸 통해서 언론이 받아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한 불편한 행동입니다. 국민한테 사과할 일이면 국민한테 사과를 하든가. 응?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데리고 맨날 얘기하고 루돌프 혼내고 자기는 맨날 잘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박수 치냐면 제가 이 꼭지 어떻게 소화할까 걱정했었는데 살짝 분위기가 나니까 자기가 물었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 자, 방청객 모드로. 저도 방송이 모두. 이상우 기자님 사랑합니다. 언론인이 이런 기계가 있어야지. 내가 감옥 가면 너를 저주할 거야. 아니, 잠깐만. 내가 참 아까 안 보여줬는데, 소셜 매트릭스 검색 이상으로 치면 일이 연결하고 박근혜예요. 형 좀 살 좀 해요. 살살 좀 해요. 진짜니? 네, 2위가 다이빙벨이고요. 좀 살살 좀 하세요. 이거 1위가 다이빙벨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박근혜 얘기 별로 안 하는데. 하여튼 갑자기 내년 침묵 모드로. 내년에도 여하튼 일단 유고시에는 우리 민동기 국장이 이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 방송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언론의 활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빈물 2014년 최근 어빈물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분은요 일단은 대단해요. 대단하신 왜 분입니다. 대단하면 일단은 축구 팬입니다. 엄청나게 축구 팬이라서 현재 아르헨티나 축구 클럽의 정식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분 젊었을 때는 청소 관리인, 화학 실험실의 연구원, 심지어는요 나이트클럽 바운서. 바운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도도 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 싸움도 좀 하셨던 분이시죠. 기도면 이분 종교인 아니신가? 종교인인데 이제 기도도 잠깐 하셨던. 드디어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 하면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야, 7.8기.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러고 보니까 체게베라랑 동문이시네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출신이시니까. 진짜? 네, 바로 프란치스코 1세 파파 교황님 되겠습니다. 올해의 인물. 우리 어빈물. 파파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가셨죠. 우리가 이거 올해 어빈물로 선정되신 분한테는 우리 트로피를 만들어서 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티칸 좀 다녀올까요? 제가 다녀올게요. 표값만 주시면. 네. 그래서 근데 교황님 같은 경우는 연관 검사를 딱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지. 자, 파랗다. 그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요. 그런데 빨간 것도 내용 좀 있습니다. 논리적, 귀엽다, 비판하다, 싫다, 강한, 진리, 평화, 위협, 치유하다, 엄격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판하다, 싫다 같은 경우도 그 바티칸 내부의 어떤 그런 그 허례허시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신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사실 이분이 보여줬던 행보는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죠. 네. 특히나 뭐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죠. 이제 시복식 할 때 유민 아빠 직접 만나시고 안아주시고 그 뉴스 그 하면서 저는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은 유민 아빠가 그 편지를 건넸는데 이거를 그렇죠. 네. 비서라든가 다른 사람들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챙기고 직접 네. 넣었죠. 넣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 보여주셨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민 아빠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눈물이 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어떤 보상을 받는 듯한 내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그 역할을 아까 그 다운 인물이 하셨어야죠. 그렇죠. 네, 다운 인물이 하셨어야 되는데 내 연관 검색어?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연관 검색어 1위 그분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왜 외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셨어야 했는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보여줬던 그 사랑, 진짜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감히 1위로 올렸습니다. 야, 진짜 교황님이 정말 사랑에 그렇죠.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김 레슬러의 눈가에도 눈물이 촉촉 그렇죠. 보이네요. 교황님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계셨을 때, 그게 아니라 태도가 틀려서 아까는 확 던졌는데 이거 조심스럽게 막 내려오는 거야. 왜냐면 그럼요. 조심스러워야죠. 사실 이거는 예. 제가 요거는 사실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는데 네, 그 존경의 염이. 그래서 뭐냐면은 그 시복식 할 때도 한 몇 년 전부터 교황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톨릭 전국에 있는 그 신도분들이 그 신청해서 예약을 한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데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니까 한 200석 정도를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도분들께서 양보를 한 거죠. 사실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꼭 뵙고 싶은 교황을 뵙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분들 위해서 또 한 200여 명이 양보를 하셨는데 교황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가족 양보하신 신자분들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큰일 하셨습니다. 아우 정말. 근데 그 교황님이 뭐 아르헨티나 축구팀 회원, 클럽 회원이라고요? 네, 클럽 회원이면서 엄청나게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회원? 아니요 완전 축구 팬이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랑 그 다음에 스위스가 월드컵에서 이번에 붙었을 때 그 교황청 경호대는 스위스 용병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응원한 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또 2014년 결승전이 아르헨티나 대 독일이었는데 바로 선대 교황이 베네딕트 16세라고 해서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교황은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전현직 교황 국가끼리 홀리 매치가 된 거예요. 홀리 이게- 매치라고 그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때 민감해가지고 바티칸에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직접 보러 가지 않겠다. 원래는 직접 보러 가고 싶은데 못 간 거고요. 또 베네딕트 16세 그 비서관도 공식 저기를 했어요. 뭐냐면 경기가 이뤄지기 전에 일찍 자겠다. 야, 김남훈 씨가 요즘에 이제 불경기고 그러니까 네. 레슬링 말고 축구 해서 덤으로 네. 파기로. 네, 그래서 아니면 좀 재밌게. 박학다시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분이시고 또 인간적이시면서 또 단호한 면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그 우리가 마피아 같은 영화 보면은 마피아들 다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렇죠. 대부 같은 영화 보면은 다 세례 받는 장면이 있는데 다 파문했어요. 공식적으로 모든 마피아 단원들은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파문한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파문 자체가 뭐 마피아들한테 네. 뭐 총 맞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것은 마피아와 연관된 은행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 마피아 계열에 세탁된 돈이 뭐 교황청으로 들어가고 네. 뭐 이런 추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른바 지하 경제와 선을 끊죠.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네. 더 대단한 건지 몰랐지. 네, 몰랐죠. 그거. 네, 모르셨군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방탄차를 절대 안 타세요. 왜 방탄차를 안 타냐면은 정어리 깡통 안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또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까 그 부분. 네, 영광 검색. 영광검색어 1위. 이상호의 영광검색어 1위 그분에게. 나무나 한마디만 네. 해주는데 네. 그래도 걸려. 정말 이렇게 숨가쁘게 한 해 어렵다.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 특집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 웃음을 잃지 않고 해주신 두 분 각별한 또 마음을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남훈 씨부터. 네. 저는 2014년 네. 그 하반기에 이 상해 임시 정부, 상해 임시 방송 맨 처음에 상하이였죠. 이상호의 상하이. 상해 이름 한 4번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장사 안 되는 음식점이 자, 그래도 상해 임시 정부 되면서 또 이제 진가를 인정받으면서 근데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 네. 상임시정부. 그러니까요. 너무 즐겁고요. 행복하고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게시판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우울한 뉴스가 많을수록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다. 그런 당위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아예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셋이 사실 뭐 약간은 안 되는 개그라도 하면서 뭔가 좀 전달해 주려는 그 노력을 평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당위정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준비를 오늘. 그러니까 쓴 약을 먹기 좋게 캡슐로 싼 걸 당위정이라고 하죠. 혹시
무슨 뭐 영의정 뭐 이런 건지 혼동하셨을까봐. 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민동기 국장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진짜로 거짓 하나도 안 보태고요. 상해 임시방송을 정부. 상해 임시 정부야, 정부를 정부. 정부 네임을 너무 많이 바꾸셔가지고 상하이 임시방송. 상해 임시 정부를 만난 건 네. 정말로 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상해 임시 정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뉴스를 그냥 저도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항상 심각합니다. 예, 하드하고. 근데 이런 뉴스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러니까 내가 일단 재밌어야 되고, 물론 슬플 땐 또 슬퍼도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이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원래 제가 해마다 몇 년 전부터 10대 뉴스라는 걸 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아, 개인의 10대 뉴스. 개인의 10대 뉴스. 재밌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소송 뭐 해가지고 뭐 김장겸 뭐 길환영 뭐 이런 게 제 스스로 일기에 적혀 있었는데 가감 정말 거짓 하나도 네. 안 보태고 상해 임시방송 상해 임시 정부를 10대 뉴스에 꼭 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아, 다음 주는 저희가 1월 1일 1월 1일 방송이 없습니다. 뭐가 올라가나요? 네. 대신에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년을 저희가 저희처럼 이렇게 좀 꾸물꾸물하게 이런 얼굴로 여러분들 맞게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김어준 씨와 함께했던 다이빙벨 토크, 이른바 벨 토크를 1월 1일 날 여러분들 특대호로 보내드리고 저희는 편집 잘 하셨어요? 편집 잘 나왔어. 좋아. 그래? 재밌어. 그거 편집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1월 제대로 8일, 걸리는. 1월 8일 신년 두 번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실 한마디로 저는 저의 뉴스를 고르라면 그냥 눈물이었다. 톱뉴스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다 나이 먹은, 내일 모레 50세 먹은 아저씨가 참 올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에 아픔이 있다면 내년에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울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해 임시정부에서만은 울지 않겠다는 약속,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 회복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먼 길 함께 가겠노라고 약속드리면서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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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음이 안 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